네. 예, 5번째 영화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백승희 감독님. 장고 분노의 적자. 예, 전작 인천 스텔라를 또 인천 스텔라 못지않는 또 제목부터 또 이렇게 기질을 발휘하신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셨는데요.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감독님, 장고, 닥터 솔트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저희 와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코리안 페이머스 크레이지 디렉터 승기백 and this movie 액터 경영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고를 연기한 정광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자비한 짠돌이 현상금 사냥꾼 닥터 솔트 서현민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고 분노의 적자에서 빌런 디카프리오를 연기한 손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디 역을 연기한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장고에서 장고 친구 역할로 나오는 쿠엔틴 역할을 연기한 손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러시앤 캐시는 어떻게 같이 안 오셨는지. 그 친구들이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얘기 항상 영화 만드실 때마다 들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 영화 장고 분노의 적자를 만들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전작 인천 스텔라 때도 그렇고 지금 바로 직전 작품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제목부터 약간 패러디적인 어떤 성향들이 강한데 이런 패러디 작품 진행하실 때 좀 이렇게 감독님이 안고 있는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부담감은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제가 패러디한 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든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거장 감독님들의 작품만 주로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아예 모르시고 넘어갈 것 같아서 또 안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만들게 된 건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진행돼가지고 극장에도 사람이 없고 또 어딜 가도 이렇게 다 뛰어앉기 할 때였는데 뭔가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전 작품을 개봉을 끝내고 뭔가 시원섭섭하게 개운하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서 좀 허탈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영화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누워 있었는데 TV에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 장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흑인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찍었으면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상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만들고 싶다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제 저희 타란티노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막 발로 차면서 승기백 빨리 스탠드업 하라고 웨이크업 그 무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계가 지금 위기인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영화를 만들어라 독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무브 이 세 개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 마지막에도 잔고가 잔디에게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서 너의 걸 이뤄내라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밑에 자막은 바뀌는데 잔고가 그냥 무브 3번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기분 좋게 이제 박수 받고 딱 나오는데 핸드폰 보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은퇴 선언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가셨구나. 뭔가
이제 조금 안심하고 가시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진실인지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포스터 보면, 메인 포스터에 보면 카피 문구 중에 하나가 은퇴할 결심, 퀸틴 타란티노 하고 가로하고 예정대로 은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금 카피 문구의 아이디어가 감독님한테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아이디어가 아니고 경험에서.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그 백승기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손희용 배우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악역을 맡으셨고, 그리고 물론 뭐 디카프리오의 비중이 상당히 큰 영화긴 하나 자꾸 그 페르소나 자리를 그 광호 배우님께 좀 그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 같은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위기의식과 또 악역을 맡았던 어떤 소감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디카프리오를 연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동안 감독님이랑 여러 작품을 해온 중에 가장 마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담을 좀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그만할 생각에 좀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그런 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 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더 젊고 잘생긴 배우가 페르소나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는 아예 기사 같은데 뜬 거 봐도 새로운 페르소나 정광호라고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는 감독님과 슬슬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덧붙여서 우리 정광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타이틀로를 맡으셨어요. 이제 주인공을 맡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극중에 말 타는 연기가 참 일품이었거든요. 네. 따로 연습을 하신 건지 좀 같이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처음에 주인공 역할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사실 부담도 많이 됐었습니다. 백 감독님 작품 하면은 어쨌든 손희용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맞춰왔던 그 긴 시간도 있고 그런 그림을 자연스럽게 다들 떠올리실 테고 이거를 만약 내가 맡았을 때 이 영화가 혹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물론 무조건 내 탓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나의 어떤 그런 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잘 해야 될지 아니면 최대한 뭐 힘을 빼고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런 그 초반에 작업을 하기 전에 고민들이 좀 많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데 저희가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즐겁게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가 결국 나고 그게 이 작품을 잘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임하게 됐고요. 그 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탈 때 타면은 일단 자연스럽게 그 리듬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요. 또 당시에 겨울에 이제 섬에서 찍다 보니까 좀 칼바람이 좀 불 그런 시절이어갖고 말바지를 입으면 너무 따뜻해서 말씬을 찍을 때는 사실 힘든 척은 했지만 굉장히 따뜻해서 좋았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 보셨다시피 러시안 캐시가 참 두 배우분을 통해서 명마로 거듭났다라고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면서 저도 웃기네요. 네. 기억나는 것부터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메라는 저기 리믹스 S1이라는 제품을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독립영화 더 예전 시작할 때부터도 워낙 파나소닉 색감을 되게 좋아하고 그 당시에
DVX100이라든가 이런 제품 색감을 워낙 좋아했어서 개인적으로 소니보다는 리믹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영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전 작품에도 이미 그 외국어를 가짜 외국어를 활용한 뭐 그런 컨셉들이 있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써보자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진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좀 가짜로 재미로 웃기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영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무대에서만 있을 수는 없겠다. 외국 진출을 조금 염두하고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 이번 추석 때 그 캐나다로 갑니다. 실제로 지금 초청을 받아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감사합니다. 잔고를 이제 실제 이제 영어 쓰시는 분들한테 영어권 분들한테 이제 상영을 하게 됐는데 몹시 두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영어는 뭐 저희가 이제 워낙에 처음부터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좀 다 같이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 모아서 현장에서 즉석 번역하면서 만들게 된 작품이고 포스터라든가 음악 같은 것의 합은 개인적으로 이번이 저도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그 포스터 만들어주신 디자이너 분이나 음악 만들어주신 음악 감독님이나 이번에 저랑 다 처음 한 건 아니고 이제 해보신 분들인데 유독 이번에 저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다행히 또 그분들이 워낙 또 이렇게 써주신 것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우연히 딱 나왔다기보다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특히 음악도 그렇고 이번에 뭐 예고편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너무 아주 대만족스러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흑백 영화 같은 경우에 다 처음부터 다 의도하고 찍은 거고요. 그리고 박스 점프 씬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현장에서 의도해서 즉석에서 연출해낸 작품입니다. 장고 아이디어. 장고 아이디어요? 장고라는 영화를 제목. 제목은 아까 이 영화의 연출, 그러니까 제작 과정 의도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장고를 보다가 그 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영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원초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작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찍는 내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교나 이 영화를 어떻게 해야 조금 있어 보이게 때깔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보다는 오히려 흑백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전에도 그 시절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설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행복해줬던 그 모든 영화들에 대한 애정이 다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부극이라는 그 장르가 주는 또 되게 원초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고를 선택했고 그 비슷하게 좀 언어 유희적으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장고는 원래 있는 오리지널 장고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께서 흑인 노예 역사로 재탄생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장고의 처지나 상황을 뭐에다가 빗대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연기하는 배우들, 우리가 지금 힘듦이 처해 있는 요 상황을 한번 나는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저만의 재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가난한 남매로 나오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남매로 나올 때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가 승리 감독님과 처음 작업이기도 하고 함께하는 정광호 배우님도 첫 작업이다 보니까 리허설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상대 배우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더 많이 열리다 보니 연기를 할 때 감정도 좀 더 편안하게 동화가 됐었어서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하기보다는 지금 현장에 주어진 그 순간에 많이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질투는요, 질투보다는 극 중에 나오는 잔디가 연기에 대해 굉장히 간절한 꿈이 있고 배우라는 꿈이 정말 진실되게 간절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질투라기보다는 내 꿈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눈 깜빡이는 눈 깜빡이는 연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조금 되게 잘하고 싶을 때 욕심이 날 때 오히려 조금 더 긴장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눈 깜빡임으로 많이 드러났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디렉션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감독님의 디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디렉션을 받고 촬영 전에도 항상 깊게 고민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봤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취향이 맞고 좋아하는 영화들 한 몇 편은 꼭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번씩이나 더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또 여러 번 봤었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쿠엔틴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신데 사실 저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과 지금 제가 맡은 쿠엔틴이라는 역할을 연결짓지 않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어가지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뭐 어떤 영화들을 보면서 감독님의 성향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흉내를 내볼까 아니면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성격을 가져와서 연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전체적인 제가 맡은 쿠엔틴이라는 역할이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쿠엔틴이라는 이름과 그 캐릭터가 이렇게 오게 된 건 방금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연관될 수는 있겠지만 그 캐릭터 자체를 꾸며나가는 거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갖고 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캐릭터를 구축하거나 연기를 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인데요. 이게 좀 아쉬움과 또 다른 감정이 좀 복잡한데 아쉬움은 감독님의 그 초기작들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유머라든가 잔재미들은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작인 인천 스타일라 때부터 좀 느꼈는데 어딘가 모르게 감독님의 영화가 좀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 성숙함이 좀 인천 스타일라하고 연결되면서도 또 초심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느껴지기도 했고 해서 과연 백승기 감독님의 영화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맡은 좀 어딘가 모르게 이전 작품과는 다르기보다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옳은 느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주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작품이 이제 5번째 작품이에요. 말씀해주신 인천 스텔라가 4번째였고, 그래서 3번째 것까지 만들고 나서 4번째, 5번째 만들었을 때, 또 인천 스텔라랑 지금 것까지 작품이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걸 먹습니다. 한국말로 에이지가 한국말 나이라는 거를 이제 먹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성숙함이라는 게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시크무비라는 거, 또 패러디 영화라는 거 이런 게 또 너무 이렇게 또 까불기만 하는 게 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이런 또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지금 또 장고라는
개인적으로도 뭔가 인터스텔라랑은 또 약간 다른 결로 살짝 뭔가 이렇게 그 성숙했다기보다는 조금 그 착해진 것 같아요, 영화들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또 누가 최근에 저한테 이제 제 영화를 보고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평화로울 때까지였나요? 또 보고 그래도 감독님 영화는 생각해보면 사람이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 생각해보니까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스텔라 때도 굳이 평행 우주까지 넣었고 다시 살려내고, 원래 죽는 시나리오였는데 요번에도 원래 다 죽였다가 사실 영화였지 하면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묘한 어떤 그 고집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죽이지 말까 생각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영화는 아예 그냥 다 죽일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긴 하고요. 영화 만든다는 건 참 항상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와의 계속 전자를 만드는 저와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나이라는 걸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손희영 배우님은 이제 백승기 감독님과 함께 이제 좀 10년 이상 이제 합을 맞추시면서 오랜 시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른 감독님과 이제 좀 작업이 좀 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되게 좀 신비로운 신비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좀 더 지금은 이제 장고에서 이제 악역으로도 이제 좀 새로운 캐릭터 변신을 하셨는데, 이제 향후 활동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감독님들과도 함께 이제 협업을 해보고 싶으신지, 이제 배우로서의 향후 활동이 궁금하고요. 이제 서현민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많은 비중을 이제 그 가져가면서 이제 이 극을 좀 끌어갔는데, 되게 여러 가지로 중심을 잡으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솔트라는 역할을 좀 연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인물을 좀 어떻게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원래 솔트랑 좀 성격이 비슷해서 좀 수월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혹은 좀 아예 달라서 이제 좀 그런 걸 연기를 하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제 그런 캐릭터를 이제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네. 네,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 찍은 게 한 10년, 11년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감독님이 아까 뭐 한국말로 뭐냐고 하면서 컨설팅 뭐 에이지 뭐 나이를 먹은 것 같다 그러셨는데, 저도 같이 똑같이 이제 나이를 먹어 왔으니까 예, 작업을 해오는 동안 감독님이랑 5편의 작업을 해왔는데, 방금 해주신 질문을 한 세 번째 작품인 오늘도 평화로울 때부터 그 질문을 몇 번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하실 뭐 생각은 없으신지, 뭐 아니면 다른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떤지, 이 질문을 오늘도 평화로울 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뭐 불러줘야 가죠. 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밖에서 만나도 아니 다른 감독님이랑도 작업할 것 같은, 되게 좋을 것 같은 있지 않아? 아, 없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페르소나라는 그 명찰을 슬슬 정강호 배우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작품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배우라는 포지션은 선택받아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감독님과 아니면 다른 작품, 어떤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바람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나중에 뭘 하고 싶다보다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잔고 그 솔트라는 캐릭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뭐 아끼거나 그런 성격이 좀 아닌지라. 근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좀 아껴 하는 버릇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힘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아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긴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연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사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너무 명작인 작품이 있고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화의 닥터 슐츠와 이 잔고 분노의 적자의 닥터 솔트가 어떤 부분이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혀 다른 시대, 지금 말도 안 되는 서부 시대와 이게 지금 현재인지 서부인지 알 수 없는 혼합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시대에서 닥터 솔트와 닥터 슐츠는 어떻게 공통점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그 고민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도 다 옆에서 백승희 감독님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같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이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왈츠 그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거를 붙어도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어때라는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닥터 슐츠고 나는 닥터 솔트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짠돌이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고 그것들을 스크린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 즐거우면은 그냥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저희 잔고 분노의 적자 정말 재밌고 즐겁게 찍기도 했고 영화 자체도 정말 재밌고 즐거운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신기 모두 잔고 분노의 적자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잠시나마라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잔고 분노의 적자는 극장에서 여러 관객들이 함께 볼 때 정말 빛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극장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그 분들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까지도 저희 잔고 100만 들면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잔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즐겁게 찍은 영화여서 순간순간 즐기면서 관객분들이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즐겁게 행복하게 찍었는데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홍보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조금 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잔고 찍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침체돼 있다가 이게 잔고를 찍으면서 다 나았습니다, 병이. 그리고 되게 이거 찍고 뭐든지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보기 깃든 영화 같아요. 그 뭔가 긍정과 또 되게 전 잔고 안에 낭만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속 잔고도 그렇고 또 영화를 만든 그러니까 잔고와 친구들도 그렇고 실제 저희들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그랬고 이 영화 안에도 뭔가 요즘 좀 찾기 힘든 낭만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제 작품 중에서도. 그 잔고 보시고 많이들 좋은 일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잔고 100만 될까요? 잔고 뭐 저기 많이 보시면 좋은데 실제 100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긍정의 영화다 보니까 장고백만 항상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자분들이니까 저희끼리 외치겠습니다. 제가 장고하면 100만 외쳐주십시오. 장고! 100만!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